네, 이제 종목와의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슈에 더해서 종목까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전거래일 특징주 짚어보시죠. 지금 함께합니다. 네, 전일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전거래일에 우리 국내 증시는 연휴 동안 변동성을 보였던 뉴욕 증시의 영향에 함께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었고요. 우리 양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가 연출됐던 모습이었는데요. 그 속에서도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종목에 주목했을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인테크가 우리 순위 5위에 새롭게 등장했고요. 4위에는 대주산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7%대 상승세 연출됐고요. 3위와 2위에는 각각 휴림로봇과 신성 ENG가 위치했고요.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바로 퍼스텍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나인테크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꿉꿉한 날씨 속에서도 16% 이상 오르면서 시원하게 급등했던 종목이었죠. 장중에는 무려 23% 이상 오르면서 4,555원까지 터치하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나인테크는 LG와 협력해서 반도체 소자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함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인테크는 수원 3공장에서 열전 소자에 관련된 연구시설과 시제품의 생산 라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내 양산을 목표로 두면서 LG전자의 가전에 투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날 나인테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우수기업연구소의 육성사업에 연구개발 기업으로도 선정됐다고 밝혔었죠. 여기서 나인테크가 참여한 과제명은 프리미엄 가전에 적용이 가능한 열전 소자와 그리고 적용 기술의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관계자에 의하면 시장의 기술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국산화와 사업화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 과제를 통해 연구개발을 수행해 열전 소자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여기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서 국내 부품 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퍼스텍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에 17% 넘게 급등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스택의 주가가 상승한 이유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함께 묶이고 있는데요. 먼저 드론에 관련해서는 세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거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참여와 또 앞으로 무기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퍼스텍의 주가가 연일 급등했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량 상위 종목 짚어봤습니다. 네, 종목과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특징적인 눈에 띈 세 가지 종목이 왜 움직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도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마켓식스 함께 해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종목 Y까지 함께 하십니다. 네, 기대 많이 감사합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오늘 첫 번째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종목은 OCI입니다. 친환경 관련주. 최근에 흐름이 되게 좋았는데 그 안에서도 좀 섹터별 순환매가 나타났잖아요. OCI의 차례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OCI는 계속적으로 좋은 이벤트가 부각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국이라든지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패널을 한시적으로 관세를 폐지하겠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미국의 태양광도 강세를 나타냈고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목표를 하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생산만 25년까지는 2배, 그리고 30년까지는 3배 증가할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한미에서 태양광 협력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벤트가 돌게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중국화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태양광 패널이 또 중국에서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의 반사수혜로 국내 태양광 기업이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섹터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태양광 설비 발전도 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네. 원자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소식도 나타나게 되면서 태양광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시선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태양광 설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OCI가 또 이제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는 국내 유일의 폴리실리콘 기업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었는데 5월에 폴리실리콘 가격만 $32인데 손익분기점만 킬로당 $7이다 보니까 생산을 하게 되었을 때 4배 이상의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정제 마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OIL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 뭐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정제 마진이 굉장히 높은데 반해서 지금 손익분기점은 뭐 굉장히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보게 된다면 실적적으로 크게 기대가 될 수 있고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가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생산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3분기에 말레이시아 공장에 대한 뭐 생산 능력을 5,000톤 이상 투자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실적적인 측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올해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에 따라서 추가적인 증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 섹터 자체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겠다는 그 회사의 입장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 중장기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OCI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뭐 신재생 에너지와 반대되는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신재생 에너지는 친환경이라다 보니까 뭐 그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이 있겠지만 네. 뭐 유가라든지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단기적인 뭐 지금 시선을 볼 수가 있겠거든요. 아무래도 러시아가 유가나 천연가스에서 이제 무기화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에 반대돼서 EU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유가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천연가스 유가 급등 오늘도 좀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GSE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9% 넘게 급등을 또 했죠. 네네, 아무래도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아무래도 폭염에 대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북미에서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고 이미 전력 부족 때문에 발전소 6곳이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나 파키스탄에서도 전력 부족에 대한 이벤트도 나타나고 있고요. 대체적인 석탄이라든지 석유에 대해서도 이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가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서 이제 공급적인 문제가 나타나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와 공급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그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겨울가스에 대한 문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축분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난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겨울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뭐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상승세는 중장기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GSE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관련주 뭐 테마적으로 봤을 때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뭐 경상남도 면적 그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이제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종목군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박스권 안에서 한번 움직이고 있는데 네. 천연가스의 가격이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전에 천연가스의 시세가 굉장히 올랐을 때 시세 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천연가스의 가격이 올랐을 때 다시 한번 이벤트가 붙게 된다면 다시 한번 대성에너지라든지 뭐 GSE 같은 종목군들도 다시 시세가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한은 이벤트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오늘 확실히 국제유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GSE 알아봤고요. 앞으로의 흐름까지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과에 함께 하셨던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